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30도 넘으면서 폭염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너무 더워서 에어컨 한참 틀고 있으면 누진세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정확한 누진세 개념도 궁금하고요. 누진세는 언제부터 왜 적용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끝에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1974년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아마 우리 김 작가는 안 태어나셨을 텐데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석유값이 비싸니까 발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날씨까지 더워버리니까 기름을 태워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기값이 많이 비싸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좀 쓰지 말으라고, 아껴 쓰라고 누진세를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누진세 적용은 2016년 아마 22년 만에 최고의 더위라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비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전력이 모이잖아요. 전력이 언제 제일 모이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기 전까지 전기 사용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가요. 다 학교 가고 출퇴근하고 나면 전기 사용료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5시 돼서 다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전기 사용료가 급격히 올라가죠. 그래서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제 최고 피크에 이르거든요. 날씨도 덥잖아요. 이제 그게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니까 전기 사용료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서 2016년 12월 달부에 아마 법이 통과가 되어서 누진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던 요금 체계를 3개 구간으로 바꾸고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 요금과 전기 전력 사용량을 다 같이 올려버리는 그런 아마 계산법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는 이 전력 요금을 누진세로 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더운데 서민들은 에어컨을 못 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원전을 더 이상 운영하면 안 된다. 이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전기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누진세로 인한 서민들의 전기세 폭탄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안 더워서 안 더워지기를 바랄 따름이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앞으로 고리 원전기가 스탑했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해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 의원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었었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D-200 그죠? 네, 지금 2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매년 2월 9일부터 17일 동안 평창과 강릉 등에서 열리는데 현재 12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이 97%고요. 또 개폐식장은 9월 말에 완공되고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 건설도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이 개폐식장 공연은 티켓은 어떻게 구합니까? 네, 지금 현재 티켓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22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정말로요? 알고 있고요. 네, 그 워낙 또 큰 행사라서 좌석은 3만 5천 석 정도 되는데 워낙 또 개폐식은 뭐 기존 그 대회도 꾸준히 티켓이 팔려서 현재 그 티켓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저는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습니다. 20만 원이 넘고 100만 원까지도 있다는. 이 국제 스포츠 대회가 돈 먹는 하마라고 많은 다른 나라들은 올림픽이나 이런 거 피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래서 또
다음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도 또 네. 신청한 도시가 적어서 또 2대회를 연속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나라는 앞서서 2014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을 열었는데 네. 또 굉장히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4,700억 원을 들인 주경기장은 또 대회 후에 스포츠 이벤트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경기장을 16개나 새로 지으면서 또 1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으면서 아이고.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1조 원이나 쏟아부었군요. 평창 올림픽도 경기장 건설에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올림픽 플라자에서 또 평창 올림픽 개폐식과 또 패럴림픽 개폐식 등 단 4차례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 딱 4일만 쓰고 경기장 35,000석 중에 5,000석만 남기고 철거하는데요. 네. 또 건설비가 635억 원이니까 또 하루 사용료가 158억 원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인근 메달 플라자 건설비와 철거 비용 등을 합하면 또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의 총 비용이 1,163억 원에 달합니다. 아이고야. 1,163억 원요. 다른 경기장 아까 정선하고 다른 강릉에서도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강릉 하키센터도 네. 또 각각 1,264억 원과 1,064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네. 또 대회 후에 사용 방안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으면서 또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고요. 사실 그 아이스하키를 서울에서 분산 개최했다면 또 사후 활용이나 흥행면에서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강원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아이고 참. 인천처럼 빚을 떠안는다면 강원도는 잘못하면 파산하겠는데요? 네, 사실 그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 경기장 총 운영비가 매년 140억 원의 적자로 예상되고요. 예. 그래서 또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처지입니다. 사실 그 영암 포뮬러 1도 그렇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그동안 큰 적자를 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서 구체적인 사후 활용 계획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 모범 사례인데요. 네. 또 스피드 스케이팅이 열린 리치먼드 오벌은 또 올림픽이 끝난 뒤에 빙상 트랙을 걷어내고 또 농구 코트 등을 갖춘 지역 종합 스포츠 센터로 변모시켜서 네. 또 연간 방문자가 90만 명이고 또 매년 2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서 또 평창이 밴쿠버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또는 큰 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레거시를 남긴 것도 좀 중요하고요. 예. 사실 그 올림픽이나 국제대회를 요즘에 유치하면서 또 예. 국민들이 사실 또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네. 또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좀 아끼면서 또 효율적인 방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 체커의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 체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를 좀 읽어드리는 게 또 예일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고 또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864번님, 저도 매출 20억 내외 소기업이지만 현행법에 있는 세금만 다 내어도 많습니다. 초고 소득분들은 그런저런 세금 모두 내고 견디시니 우수한 분들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 봅니다. 그분들께 의욕을 다운시키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셨고요.
232번님, 박사님 마음 심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한국당 하는 게 영 마음에 쯧쯧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2804번님, 세계적으로 금연과 석탄 연료 비사용 추세인데 비인륜적인 정책을 생각하는 어떤 정당은 과거 근시안적 정치 수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0886번님, 담뱃값 인하하면 흡연자께 환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환급해 주겠습니까? 4864번님, 듣다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자유한국당 분들은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권했을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라고 아쉽다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두 분 팩트체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적 절차로 공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 공론위원회 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그런 발상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문 부처인 산업부가 거기에 따라서 협조 공문을 한수원에 내려서 한수원이 그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에 거쳐서 결정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단순히 기술과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 환경,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등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또 시민들의 몫이 큽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공론화위원회에 과연 있는지 그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시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김지영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 성향 판결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원자력 발전의 미래를 논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점은 똑같이 염두에 두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릴까 합니다. 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오늘 산자중기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길죠. 열렸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적법성 논란, 또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와 산자부 장관의 발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김지영 위원장 발언 등을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탈원전이라는 정책 방향부터 한번 짚어보죠. 세계적 추세가 정말 탈원전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딱 짚어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네. 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은 탈원전 추세가 맞고, 그리고 중진국을 기반으로 하면은 거기선 또 이 원전을 좀 늘리는 나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추세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지도자가 그 나라 지도자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요. 예. 좀 지탄을 받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가 지금 원전이 더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지도자가 지탄을 받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고지열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냥 제 주관이면서 또 국제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언제 또 국제 심판 자격증을 또 네, 수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이제 전 세계에 한 190몇 개 8개국인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31개국이거든요. 그럼 대충 한 6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순서로 따지면은 한국은 이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6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58개인가요? 우리가 몇 개? 한국은 2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것과 지금까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가동 중단한 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현재 지금 61기가 그 아예 그 한국 원자력 기구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61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이 건설되는 나라를 아까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나라를 짚어보면은 중국이 20기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요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신흥 도상국 뭐 요 정도 아까 중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폐쇄를 한 그거는 그 숫자는 총 163기가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미국이 34기, 영국이 30기, 독일이 28기, 일본이 17기, 프랑스 12기. 그러니까 국가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이제 이쪽에 폐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릴 문제죠. 우리가 선진국 쪽에 가서 폐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중진국 쪽하고 같이 정책 방향을 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인지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인지 국민이 해야 될 것인지 또 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원전은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이다. 네, 지금 기준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원자의 경우에 1kW당 발전 비용이 이제 5.72원으로 유연탄의 49.3원이나 액화천연가스 LNG의 83.28원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많은데 다만에 이제 이 원전에서는 이제 발전 단가 외에다 사고 위험 비용이나 국민 부담 이런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 단가가 뭐 적게는 2배, 많으면 이제 7배까지 올라가서 킬로와트당 110원 이상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발전 비용만 가지고 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원전 발전과 관련해서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숙제거든요. 지금 경주 방패장에서는 이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방패장을 만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4, 5조 원이 이제 경주에 지원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출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의 원전 발전 비용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서 그 여기에 이제 어떤 산출 근거에 대한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발전 비용만 보면은 원자력이 싼 건 맞습니다. 뭐 아까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고리 1호기가 이제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 원자로를 해체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이런 데는 해체해 봤으니까 얼마나 드는지 한국에서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정해 놓은 돈은 6,437억 원입니다. 이걸 해체하는데 비용이. 그리고 15년 동안 해체를 한답니다. 15년 동안 드는 비용이 6,300억. 6,437억 원이에요. 요 한기. 고리 1호기 하나 해체하는데. 근데 실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7,300억인가를 잡아놨고요. 일본에서는 9,580억인가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면 1조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비용들을 그러면 엄청 24기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례차례 수명이 돼서 하나 해체마다 최대 1조 원씩 들어간다라면은 이게 정말 값싼 에너지인가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죠.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을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덮개로 되어 있는 원전이 있고 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후쿠시마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으로 되어 있고 또는 실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원전이 있습니다. 실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증류식 그러니까는 뜨거워진 이 물을
정유, 공기를 통해서 시키는 그런 방식이고요. 미국에서는 원전의 비용을 사실은 석탄과 다른 천연가스나 다른 비용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걸로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지만 6,300억. 그다음에 그 핵 발전 시설의 봉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겨 있던 거.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 다시 20년에서 30년을 여러분이 보시는 원전 발전소 그 덮여 있는 뚜껑 2층, 3층에다가 물탱크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30년 동안. 그 비용까지 치면 원전은 결코 싼 게 아니다. 서구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4부로 돌아와서 조금 더 원전의 안전성 살펴보고 공론화위원회 적합성 문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